할머니는 영국 여왕이고 여동생은 러시아 여왕이다.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소원은 왜 중국에 묻히는 걸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역사는 국가 간 왕실 결혼의 혼란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 영국 왕이 프랑스 공주와 결혼하거나 독일 공주의 가족이 러시아와 결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부강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왕실 결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유럽 전역의 왕실 사이에 혈연관계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유럽 역사상 그런 공주가 있는데 그녀의 할머니는 영국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세운 빅토리아 여왕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왕인 알렉산드라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러시아 대공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은 공주에서 대공녀로 그리고 수녀에서 살해당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극히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공주, 외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 여동생은 러시아 황후입니다. 엘리자베스 공주의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표도로브나이며 엘리자베타 공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어렸을 때 순수한 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사의 지도하에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오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승마, 테니스, 음악과 같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수년간의 예술적 영향으로 엘리자베스의 기질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사파이어 같은 눈과 투명한 하얀 피부를 가진 유럽 왕실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온 몸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100년 전 유럽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왕족이라 할지라도 일찍 결혼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대 시절 엘리자베스의 외모는 너무나 뛰어나서 그녀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왕실의 규칙은 엄격하여 모든 사람이 왕실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귀족만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다른 왕실 공주들처럼 왕과 결혼하여 왕실 결혼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세르게이라는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출신이고 그의 신부는 공작이다. 비록 유럽 사회에서는 공작의 지위가 왕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귀족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다. 젊은 세르게이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깊은 매력을 느꼈고 엘리자베스 역시 엘리자베스에게 매료되었다. 세르게이는 첫눈에 반했고 두 젊은이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혼 후 서게이는 우아한 신사처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일리저버스에게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리저버스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세르게이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앨리스 공주도 14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된 후에도 서로를 아끼고 같은 열망을 공유하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온순한 외모에서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사나웠으며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매우 두렵고 슬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 앞에서는 매우 온화했지만 남편의 이중 성격 사이에 큰 대조를 누구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잔인함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주에서 수녀가 되기까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중국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 엉덩이 닦는 삶을 시작했다. 공작 부인의 이름으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썼고 고아를 돕기 위해 수도원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기근이 닥칠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쌀과 곡물을 대가로 금, 은, 보석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자베스의 명성은 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를 위해 모두가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세르게이 공작에게 직접 손가락을 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르게이 공작은 알려지지 않은 잔인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침내 1905년에 제재를 받고 적들에 의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남편이 떠난 후 절망에 빠졌고 몇 년 동안 공작의 궁전에서 혼자 생활한 후 마침내 수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는 모스크바에 마리아 수도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공주는 낮 동안 다른 수녀들과 함께 노숙자들을 도우며 가난한 농노들에게 음식과 옷을 배달했습니다. 따뜻하고 때로는 부모 없는 고아들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엘리자베스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돕기 위해 간호팀을 구성했습니다. 귀족 신분을 포기하고 수녀가 된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잃은 고통을 점차 극복하고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명성이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이 아름다운 수녀는 운명의 계략을 피하지 못하고 볼셰비키에 의해 생매장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공주였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 없이 엘리자베스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죽기 전 자신이 중국에 묻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마지막 소원은 당시 인민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인민 생활은 쇠퇴하고 경제력은 러시아에 비해 훨씬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양국 사이에는 자연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귀족인 엘리자베스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러시아 종교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러시아가 내전에 빠지면 종교와 귀족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중국만이 이러한 종교를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국만이 유럽의 귀족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신중한 고민 끝에 자신을 중국에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언제나 친절할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행한 선행은 이 친절한 공주를 기념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깊이 기억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엘리자베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중국으로 이송되어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의 시신은 친척들에 의해 고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